자, 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오늘은 5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당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던 당시 국내외 상황을 보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농민들이 봉기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밖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서양과 일본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던 쯤이 되겠습니다. 자,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요.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요. 사회개혁과 대외정책 그리고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사회개혁을 펼친 목적은요. 세도 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바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개혁의 내용을 보면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사회개혁을 실시하고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47개수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는 사회개혁을 실시합니다. 대외정책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척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런 무리한 공사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다음은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을 때 벌어진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강화도에 침입한 서양 군대를 물리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도를 조선이 처형했다는 이유를 들고 쳐들어온 서양 군대가 일으킨 난리가 되겠습니다. 당시 강화도를 지키고 있던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선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패전에서 후퇴하던 프랑스군이 외교장국 도서를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에 의해 벌어진 양요가 되겠고요. 그 원인은 평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킨 사건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당시 어제현 장군이 활약하는 등 조선이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미군에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미군이 또 스스로 물러가게 되고요. 결국 이런 사건들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강화도 조약 체결과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다음에 세운 척화비 내용을 잠깐 보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외국과는 통상과 수교를 맺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 체결과 조선의 개항 부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당시 조선에서는 그래도 개항을 해야 된다는 쪽과 개항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큰 대립이 있었습니다. 박규수는요. 서양의 교류를 요청하면 조약을 맺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훗날 항일 의병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876년인데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일본이 운요 사건을 핑계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운요 사건은 우리 해안을 불법으로 침략하던 운요에 조선군이 대포를 쏘고 경고하자 운요가 대포를 쏘며 위협한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 조선이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된 거죠.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조선에게 굉장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개항 이후 조선은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의 사절단과 유학산을 파견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서양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화 정책의 추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규모 수공업 중심이었던 조선의 일부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일본 상인들이 쌀을 대량으로 가져가면서 쌀값이 크게 오르게 되었고, 결국 지주와 분홍은 이익을 얻었지만 농민이라든가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앞서 이야기했던 서양식 군대인 별기군과 구식 군대 간의 그런 차별로 인해서 구식 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군란의 원인은요, 신식 군인인 별기군과 구식 군인의 차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구식 군인과 도시 빈민이 관청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관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개입하게 되고요. 결국 구식 군대를 진압하게 됩니다. 청이 조선의 정치적 간섭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1884년인데요. 3.1천하 기억하실 거예요. 자, 갑신정변의 원인은요, 청의 간섭이 심해져서 정부의 근대화 추진이 늦어지자 이거에 불만을 품었던 급진괴합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개혁정강, 청에 대한 조공 폐지,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정강을 발표하면서 정변을 일으킨 거죠. 갑신정변의 결과는요, 청군의 개입과 일본군의 철수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또 특히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이 바로 이 급진개합파, 갑신정변을 일으킨 대표적인 4인인데요. 이들은 나중에 모두 나라를 떠나게 되죠. 자, 1894년에는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발발의 원인은 지방관리였던 조병갑의 횡포와 그 다음에 서학에 반대해서 우리나라 민족종교로 발전한 동학이 확산되면서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전봉준 등을 중심으로 농민군들이 봉기해서 농민군 봉기가 시작이 되고요. 자, 조선 조정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자, 청나라의 군대가 파견되자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또한 군대를 파견을 하죠. 자, 외세,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농민군 스스로가 해산을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영향력을 누가 가질 거냐,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최후의 선택,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결과 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일으켰지만 광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였고, 결국 정봉주는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개항에 대해서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최익현은 나중에 항일 의병장이 돼요. 최익현은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나라의 문을 열어 서양과 교류하게 되면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전통적인 좋은 풍속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서양과 같다는 생각에 일본에 개항하는 것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자, 최익현 선생님은 나중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지자 의병을 일으켰고, 결국 일본에게 체포되어서 일본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자, 조선의 개항에 대한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 바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구식 군인들은 신식 군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요. 자, 군사들이 일으키는 반란,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녹두장군으로 불리며 동학농민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바로 전봉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